황금빛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 황금야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혹적인 주모와 순진한 척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만남. 그 속에 숨겨진 비밀과 욕망 그리고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산 아래 주막 달빛을 운영하는 과부 춘섬은 28배 나이였습니다. 춘섬의 미모는 복사꽃이 지는 봄날의 석양과도 같았습니다. 붉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여 한 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술잔을 기울일 때면 목덜미에 선이 백조처럼 흘러내렸고 웃을 때면 입가에 맺힌 미소가 마치 연못에 떨어진 달빛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지 벌써 5년. 그녀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동네 단골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오늘도 이뻐 죽겠어. 춘섬이 술잔을 따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그럼 어제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술값 2배 받을까요? 손님이 허둥지둥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더 예쁘시다는. 춘섬이 피식 웃었습니다. 호호, 알아요. 농담이에요. 오늘 집사람 몰래 나오신 거 아니죠? 손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춘섬이 손님의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옷깃이 삐뚤어졌어요. 집사람이 봐줬으면 똑바로 입으셨을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다른 손님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주모는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르시오? 춘섬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다 알아요. 남자들의 거짓말은 입술이 아니라 흔들리는 눈빛에서 시작되죠. 구독은 하시고 오신 거죠? 그게 글쎄. 오늘 서비스 안주 안 나갑니다. 그리하세요. 내 당장 누르고 오겠소. 아이 참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말 잘 들었으면 김첨지님 구름 태우고 멀리 보낼 수 있었는데 아쉽네. 주모, 오늘 입담이 장난 아니네. 춘섬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술값은 입담값 포함해서 받아야겠네요. 손님들이 주모의 입담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죠. 하지만 춘섬의 얼굴에는 웃음과 달리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춘섬의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혹적이고 도발적인 여자로 살아왔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도 안겨봤어. 달콤한 말, 뜨거운 순간들 다 경험해봤어. 하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고 싶구나. 진심으로 날 안아줄 단 한 사람. 하지만 허구한 날 오는 손님들은 뻔한 동네 주정뱅이들. 그냥 술만 마시면 뭐래나. 거저달래기나 하지.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내 개인사를 들추는 사람들. 이제 작별하고 싶구나. 어디로 훌쩍 떠나버릴까.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춘섬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뒷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라차차, 헛둘, 헛둘. 춘섬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진짜 저놈의 소리. 밤마다 무슨 짓거리야. 하지만 문득 춘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저 남자. 춘섬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산에 사니까 동네 소문도 모를 거고 내 과거도 모르겠네. 게다가 가까운 곳이니 주막 일도 볼 수 있고 체격도 좋아 보이던데 건장한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게 아깝네. 춘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저녁 춘섬은 단골 손님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뒷산에서 매일 밤 기합 소리 지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 도인 된다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던데?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들짐승 잡고 약촉해서 살아요. 완전 자연인이지요. 도인 공부하는 사람이라 여자 근처도 안 간다던데요. 춘섬이 술잔을 닦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호호, 그래. 여자 근처도 안 간다고. 그럼 더 재미있겠는걸. 한 손님이 또 말을 보탰습니다. 그나저나 체격은 장사 같던데 말이에요. 아깝게 산에서 혼자 살지 뭐야. 춘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체격 좋지. 내가 봤거든. 우물가에서 물 길러오는 거. 그 몸으로 혼자 산다니 정말 아깝네. 그날 밤 춘섬은 기합 소리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계곡 근처에서 춘섬은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9쯤 되어 보이는 남자,
무영이 목욕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에 춘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영의 어깨는 산과 같았고 팔뚝은 소나무 기둥처럼 탄탄했습니다. 넓은 등판에는 달빛이 흘러내렸고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선은 조각상처럼 또렷했습니다. 춘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 남자를 빚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춘섬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런 몸을 가지고 산에서 혼자 지내다니. 하늘이 아무리 좋은 칼을 주어도 칼을 휘두를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인가. 무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오늘도 길을 쌓았다. 이제 곧 진정한 남자가 될 것이다. 춘섬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될 거라니. 저 몸으로 아직도 안 됐다는 건가. 재미있는데. 춘섬은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우두둑. 무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요? 춘섬이 태연하게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놀라셨어요. 약초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네요. 무영이 황급히 옷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여자가 남자 목욕하는 데를. 춘섬이 천천히 다가가며 웃었습니다. 호호, 괜찮아요. 제가 약초꾼이라 남자 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도인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처음이네요. 무영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훌륭하다니? 춘섬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제격이요. 돌을 닦으시는 분이 이렇게 건장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무영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춘섬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인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처음이네요.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은 순수한 아이처럼 말이죠. 춘섬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살짝 찡긋했습니다. 무영이 더 당황했습니다. 나는 돌을 닦는 몸,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소. 춘섬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영이 옷을 황급히 입고 달아났습니다. 춘섬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호호, 귀엽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저 나무 한번 쓰러뜨려 볼까. 춘섬의 눈빛에 장난기 가득한 욕망이 번졌습니다. 그래, 혼자 사니까 먹을 거 가져다 주고 주막 일도 도와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춘섬이 혼자 낄낄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무영은 산속 작은 움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주운 낡은 도인 수련서를 보며 매일 수련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무영은 도인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단전 호흡을 하되 숨을 길게 참을수록 기가 쌓인다.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최대한 오래 참아보자. 무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40초, 50초가 지나자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1분이 되자 무영의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한참 후 무영이 깨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책에는 분명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또 며칠 후 무영은 도인책의 또 다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폭포수를 맞으며 명상하면 기운이 쌓인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지?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거다. 무영은 산속 작은 폭포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폭포수 아래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했습니다. 오, 이건 괜찮은데? 하지만 1분이 지나자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춥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온몸이 얼어붙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 무영은 황급히 폭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영이 도인책을 펼쳤습니다. 거꾸로 서서 명상하면 머리로 기운이 모인다고 해서 무영은 나무에 기대어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 이건 할만한데? 하지만 1분이 지나자 머리로 피가 몰렸습니다. 어지럽다. 2분이 지나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분이 지나자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모이는 게 맞나? 그때 무영의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무영이 그대로 넘어져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무영이 어지러운 머리를 붙들고 신음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었나? 이렇게 무영은 매일 밤 도인책을 보며 이상한 수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산속에 요란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수련이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며칠 후 춘섬은 술과 안주를 정갈하게 준비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무영이 사는 곳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춘섬이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도인님 계세요. 안에서 무영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춘섬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저번에 뵀잖아요. 이웃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왜 또 왔어? 춘섬이 광주리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인사도 안 하면 안 되죠. 술이랑 안주 가져왔어요. 무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술은 길을 흐트러뜨리니 맛있지 않소. 춘섬이 술병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거 특별한 약재 넣어 담근 거예요. 남자한테 아주 좋아요. 기운이 막 솟아난다니까요. 무영이 슬쩍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약재요? 춘섬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호호, 비밀이에요. 직접 마셔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잔만 드셔봐요. 무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헴. 그럼 성의를 봐서 한 잔만. 두 사람은 움막 앞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무영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이 술 정말 특별하구려. 춘섬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5년 동안 정성껏 담갔어요. 무영이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풀렸습니다. 춘섬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도인님은 원래 어디 사셨어요? 무영이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 있었소. 춘섬이 또 물었습니다. 북쪽? 그럼 혹시 전쟁도 보셨어요? 거기 전쟁터였잖아요. 무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춘섬이 무영의 팔뚝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그럼 군인이셨나 봐요. 몸이 보통이 아니던데. 무영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그런 곳에 있었소. 춘섬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라도. 무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말이 조금 나왔습니다. 혼례를 올렸었소. 춘섬이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머, 결혼하셨어요. 무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했다가 망쳤소. 춘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무영이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전쟁에 참혹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소.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고 결국 도망치고 말았소. 춘섬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신부가 비웃었소. 시댁 식구들도 수군거렸소.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춘섬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신 거예요.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소. 차라리 죽고 싶었소. 그래서 산으로 왔소. 춘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합을 지르시는 거예요. 무영이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우연히 이 책을 주었소. 도인수련서인데 여기 보면 길을 쌓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써 있소. 그래서 다시 남자가 되려고 매일 밤 수련하고 있소. 춘섬이 책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도인님, 이거. 무영이 물었습니다. 왜요? 춘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첫날 밤이라는 상관없어요. 무영이 놀라 춘섬을 보았습니다. 네? 춘섬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쌓는 건 정신 수양이에요. 첫날 밤은 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영이 멍한 표정으로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춘섬이 무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헛수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진짜 방법을 배워봐요. 무영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뭘 배운다는 거요? 춘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법을. 진정한 용기는 산속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무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춘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요. 무영이 소리쳤습니다. 두렵지 않소. 춘삼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제 주막으로 오세요.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무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주막은 춘삼이 무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님들 다 가고 나면 조용해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요. 춘삼이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저녁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춘삼이 광주리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막 앞에 섰습니다. 지난밤 술기운에 뱉은 얘기가 창피하였지만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춘삼이 무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무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모, 저 사람 누구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춘삼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뒷산에서 도 닦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저녁 대접하기로 했어요. 손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또 닦는 사람이 주막에. 춘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인도 사람인데 밥은 먹어야죠. 자, 도인님, 여기 앉으세요. 춘삼이 구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무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님들은 잠시 무영을 쳐다보다가 이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춘삼이 무영 앞에 술과 안주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손님들 가시면 따로 이야기해요. 무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시간이 흐르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주막에는 춘삼과 무영만 남았습니다. 춘삼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둘만 남았네요. 무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주모. 춘삼이 무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긴장되세요. 무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 안 했소. 춘삼이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손이 이렇게 차가워요? 떨리고 있잖아요. 무영이 손을 빼려 했지만 춘삼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춘삼이 무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하죠? 여자 살결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무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춘삼이 무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인님, 눈 감아봐요. 무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춘삼이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은 말이에요.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바로 그때 쾅, 쾅, 쾅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삼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야?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적이다. 반역군들이 마을을 습격한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고 흉악한 산적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크크크, 주막에 술이랑 여자가 다 있네. 춘삼이 무영을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며 웃었습니다. 우린 북방 반역군이다. 조정에 밉보여서 쫓기는 중이지. 다른 산적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마. 술 내놔. 춘삼이 무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인님, 뒷문으로 도망가세요. 빨리. 무영이 춘삼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춘삼이 무영을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떻게든 할게요. 도인님은 싸울 줄 모르잖아요. 산적 두목이 무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놈은 뭐야? 춘삼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예요.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웃었습니다. 나그네 몸 좀 쓸 줄 아나. 우리랑 같이 다니면 재미있을 텐데. 무영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춘삼이 무영을 뒷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가요.
무영은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산적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크크, 겁쟁이 놈 같으니. 다른 산적이 춘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술 내놔. 안 그러면 춘섬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술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무영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또 도망치는 건가? 전날 밤에도 도망쳤고 지금도. 뒤에서 마을에 불이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영의 머릿속에 춘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인님은 싸울 줄 모르잖아요. 무영이 멈춰섰습니다. 싸울 줄 모른다. 내가? 무영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은 수많은 적을 베어넘긴 손이었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역군들이 여기저기서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주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몰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주모 들었어. 반역군들이 뒷산에 은둔할 거래요. 춘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뒷산. 마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형이 험해서 숨기 좋다나 뭐라나. 춘섬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도인님은 어찌 된단 말이오? 마을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도망갔겠죠? 춘섬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도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한 남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신이 한편 이상하기도 했지만 용서만은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도인님을 지켜주소서. 제가 그분을 잠자리 남자로만 본 것을 용서해 주소서. 춘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가지고 놀려고만 했어요. 춘섬이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평생 곁에서 모실게요. 진심으로 사랑하겠나이다. 한편 산속 무영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군들이 산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진하고 겁 많던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역군이 이 산으로 온다는 거지. 북방 반역군 내 부하들을 죽인 놈들. 무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어서 사는 것도 이제 끝이다. 무영은 호련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역군들의 은둔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던 걸음이 아니라 위압적이고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무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인님, 어디 계실까? 무사하실까? 마을 사람들이 춘섬을 위로했습니다. 주모, 너무 걱정 마세요. 산적들한테 들키지 않았을 거예요. 춘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인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춘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하셨을 거예요. 춘섬은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도인님, 제발 무사하세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분을 그냥 남자로만 봤어요. 놀잇감으로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분을 좋아한다는 걸. 아니, 사랑한다는 걸. 제발 살아서 돌아와요. 살아만 온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평생 곁에서 모실게요.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무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옷, 찢어진 팔뚝, 깊게 벤 어깨. 춘섬이 주막 밖에서 무영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인님! 춘섬이 달려가 무영을 부축했습니다. 무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주모, 미안하오. 내가 늦었소. 춘섬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어디 갔다 이렇게 돼서 왔어요? 무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역군들을 처리하고 왔소. 춘섬이 놀라 무영을 보았습니다. 네, 혼자서?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를 지켜야 했소. 춘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영을 끌어안으며 격하게 울었습니다. 바보. 죽을 뻔했잖아요.
무영이 춘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모가 울다니 처음 보는군요. 춘섬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울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춘섬은 무영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상처를 보살폈습니다. 따뜻한 물로 피를 닦아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춘섬은 무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파요? 무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춘섬이 무영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찡그려져 있잖아요. 춘섬은 무영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영이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춘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인님, 아니, 이제 도인이 아니시겠죠? 무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사실 나는 춘섬이 손가락을 무영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 것 같아요. 무영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말해야겠소. 무영이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도인이 아니었소. 북방의 장수였소. 춘섬이 놀라 무영을 보았습니다. 장수?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전백승이라 불렸던 무영 장군. 춘섬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무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실패 후 수치심을 못 이겨 도망쳤소. 그리고 산에 숨어 도인 흉내를 내며 살았소. 춘섬이 무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이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역군들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소. 주모를 지켜야 했소. 춘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기고. 무영이 춘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바보였어요. 장군님을 그냥 남자로만 봤어요. 가지고 놀 대상으로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장군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무영이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춘섬이 무영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으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무영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 나도 주모가 좋소. 아니 사랑하오. 춘섬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며칠이 지나고 무영의 상처가 많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섬이 또 상처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았네요. 이제 곧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무영이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춘섬이 붕대를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렇게까지. 춘섬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장군님을 사랑하는 걸요. 춘섬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무영이 춘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춘섬이 놀라 무영을 보았습니다. 어머? 무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진하던 눈빛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주모, 미안하오. 더 이상 못 참겠소. 춘섬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아직 상처가. 무영이 춘섬을 끌어안았습니다. 춘섬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장군님. 상처 더 날 텐데. 무영이 춘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상관없소. 지금은 주모만 보이요. 춘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영이 춘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실패했던 나. 하지만 주모 덕분에 이제는 달라졌소. 춘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님. 무영이 춘섬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고요한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작했습니다. 오늘 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한낮이 되도록 주막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주막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주모, 문 좀 열어주시오. 이상하네. 주모가 이렇게 늦잠 자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춘섬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홍조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모, 괜찮으시오?
춘삼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님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춘삼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정말? 춘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춘삼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인이 아니라 장수였어요. 북방의 무영 장군이래요. 손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헐, 그 백전백승에? 춘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춘삼의 얼굴은 활짝 핀 복사꽃처럼 밝았습니다. 장군의 품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손님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춘삼이 부채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셔서 걱정이에요. 그때 무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려. 춘삼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어젯밤에 진짜. 무영이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춘삼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긴.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실 수가. 무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런데 주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통증이 사라졌소. 춘삼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더 말하면 더 부끄러워요. 유튜브 가이드라인 맞춰야 해요. 손님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무영 장군은 계시오? 무영이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영이오만. 관리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반역군을 토벌한 공로로 조정해서 복직하라 하셨습니다. 무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모 춘섬도 함께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춘삼이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요? 왜요? 관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을 헌신적으로 보필한 공로를 인정하여 양반 신분을 하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춘삼이 입을 가렸습니다. 양반이라고요? 춘삼은 팔자에도 없던 양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주모, 아니 마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양반이시니 마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춘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주모라고 불러요. 뭐가 달라져요? 손님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춘삼이 무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양반이 뭐 대수해요. 어차피 저 사람 한 분 모시느라 죽겠는데. 무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주모, 미안하오. 춘삼이 노려보았습니다. 미안하단 말을 이젠 입에 달고 사실 줄도 모르겠네. 어젯밤에도 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무영과 춘삼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혼례식장에서 하객 하나가 무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번 첫날 밤은 잘하실 수 있겠어요? 무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소. 다른 하객이 춘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모, 아니, 마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춘섬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하객이 의아했습니다. 왜요? 춘섬이 무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오늘 밤이면 또. 무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모, 조심해서 할 테니. 춘섬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은요. 어제도 조심한다더니.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후 춘섬은 배가 불러왔습니다. 춘섬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덕분에 이렇게 됐잖아요. 무영이 다가와 춘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하오 주모. 아니 마님. 춘섬이 무영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무슨, 그냥 주모라고 해요. 그게 더 좋아요. 무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반인데. 춘섬이 빙긋 웃었습니다. 양반이 뭐 대수해요. 어차피 저분 한 분의 마음 모시느라 하루 종일 바쁘겠는데. 무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춘섬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이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무영이 춘섬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스러울 것이요. 춘섬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면 또 장군님 닮아서. 무영이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주모는 그게 싫지 않으면서 춘섬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누가 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고혹적인 주모와 순진한 척했던 장수의 만남. 한 사람은 경험은 많지만 진심이 없었고 한 사람은 경험은 없지만 용기와 힘은 가득했습니다. 그 둘이 만나 서로를 채워주었습니다. 경험과 용기가 만나니 완벽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주모는 매일 밤 놀라는 날이 많았지만요. 주모 춘섬은 3남매를 낳았고 무영 장군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했으며 주막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기합 소리는 이제 두 사람의 방에서만 들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합니다. 어서 서시오. 일어났잖소. 당장 서시오. 섰는데 뭘 더 세우란 말이오. 나라의 기상도 세우고 가정의 기상도 세워야지요. 어찌 세울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 이를 어쩌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야담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마음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